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하락세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올 거라는 생각으로 버텨야 된다. 좋은 종목이면 계속 버티면 됩니다. 매수하고 파란불은 웃어야 돼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원리를 파악을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가 그리고 2차 전지가 대장주였죠. 내년에 이제 좀 괜찮을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메타버스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 관련해가지고도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올 것 같고, 2, 3년 동안은 자율주행차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나무가 추천드리고 장중 뭐 한 45%까지 상승을 해줬죠. 예. 9,200원대 추천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내년에는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수화학이나 KPX, CIS 이런 종목들이 하고 있죠. 이수화학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지보다는 수소차 내년에는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뜻해요. 춥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인선 ENT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파워로직스도 준비를 하고 있죠. 본격적인 매출은 아직 잡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추천을 드렸을 때 메타버스 섹터라는 것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뭐 2월 달에 그런 M게임 뭐 이런 걸 추천드렸었는데, 그리고 나무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번 년에는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언급드렸던 게 뭐 AR, VR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증강현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당시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3월 달부터 생긴 거고, 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섹터 자체가 우리 시장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위메이드, NFT로 10배 가고, VFX로 뮤직 스튜디오랑 그 덱스터가 그렇게 10배가 또 상승을 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폐배터리도 지금까지는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내고 부각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기차들의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2년부터. 그래서 늘어나는 게 2023년부터 확 늘어납니다. 폐배터리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내년부터는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와 파워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고, 인선 ENT나 파워로직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지겠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환경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투자를 하는 그런 눈을 띄어야 됩니다. 친환경 플라스틱도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그런 케미컬 회사들, 롯데케미컬, SK케미컬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투자를 하고 있고 R&D 투자를 HDT 현대EP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BGF가 이번에 자회사 인수를 했고, 이런 업체들을 앞으로 에코 관련해가지고 EGS 경력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EGS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기 전에 제가 2월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EGS 경영, ESG 경영 이런 관련 업체들이 점점 더 부각을 받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그런 체제 경영, 체제의 변화가 좀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중에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 업체들 들어간다는 거죠. 삼양사도 하고 있죠. 삼양사. 시멘트 업종, 굴뚝 업종이죠. 시멘트 업종이 체질 개선이 그 EGS 관련해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있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대적인 2조에 가까운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회사 자체가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멘트는 폐타이어로 만들죠. 시멘트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업종들의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업종에서는 쌍용을 좀 추천해드리고,
쌍용 CNE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런 업체들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업체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환경사업 투자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쌍용 CNE 환경자원사업 매출은 804억 원으로 전체 연결 기준 매출의 7%를 가량을 담당했다.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할 정도다. 환경사업 부분은 석탄재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시멘트 제조 공정의 원료와 연료로 사용, 소각과 매립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폐열회수 발전, 뭔 말입니까? 폐열회수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이건 또 이제 삼지전자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연소 설비 등의 설비 투자를 지속하면서 영역을 확장해왔다. 유연탄 제로까지 도전한다는 목표다. 자, 2천억을 투자했어요. 이건 이제 쌍용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멘트 회사들이 순환자원 처리 설비에 대대적인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시멘트 업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연탄 사용량을 2019년 대비 40%가량 줄였는데 추가 투자로 유연탄 제로까지 도전한다는 목표도 밝힌 상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산업은행에서 이 이제 시멘트 업체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멘트 업종들은 앞으로는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거다. 물론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섹터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멘트 가격도 올랐지만 판가비를 원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요거는 뭐 회사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있죠.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 이상이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강세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반전됐다는 신호가 나온다. 어쨌든 시멘트 업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풍산이나 대창 이런 업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다 바로 이전에 말씀드린 업체들이죠. 여기 있습니다. 로버스타까지 다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10% 이상. SPG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적정 주가니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10% 오른 상태에서 사고 뭐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하면 되죠. 어차피 4년 들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천드렸죠.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또 사는 겁니다. 그냥 이 가격을 여러분들은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숲을 보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고, 요 가격이 시총이 1조가 됐을 때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부각을 받으면 퍼가 50%까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SPG가 퍼가 12%, 15% 이 정도 나오는데 50%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 3, 4년 뒤에. 그거를 보고 장기 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망이 좋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고양이랑 같이 보기 드물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업체예요. 로봇 관련 기술이 그렇게 사회가 원하는 만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매출이 그렇게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감속기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는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보기 드물게 로봇 관련주에서 SPG는 매출이 나오니까 나중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대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시총 3천억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시총이 3천억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가 많다는 거고, 그 기대감을 보고 들어온 자산 투자 운용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0%로 들어왔다는 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그렇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본연의 이제는 코로나 관련보다 본연의 그런 섹터들, 본연의 그런 인체과학, 인체과학들, CNS라고 하죠. CNS, 셀 네이처 사이언스, 그런 관련주들 중에 ABL 바이오가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이슈를 ABL 바이오가 한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투자로 좀 볼만한 거는 한국 BNC. 주가가 급등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받으면은 이 자리가 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원? 25,000원? 25,000원까지만 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빨간색이 6번 나왔습니다. 6거리에 연속 상승을 하면서 뭔가 좀 전환점이 생긴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하에서 이제 단타 치고 나올 만한 종목으로 한국 BNC가 있고, 그리고 네오이뮨텍 T세포 관련해서, 그리고 보령제약, 동국제약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동국제약 안 망하는 회사죠.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게 사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윌리의 서재를 지분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지분 인수를 했고, 윌리의 서재는 저도 보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제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게 윌리의 서재예요. 윌리의 서재를 맨날 봅니다. 그 안에서 책을 맨날 보고, 경제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무협지, 뭐 잡지 뭐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윌리의 서재가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윌리의 서재의 그 회사 가치는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니뮤직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연동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메타버스가 우리 장을 주도를 할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뭐 경제 성장성, 뭐 하락, 뭐 그런 이제 간염병, 이런 전염병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랑 영향을 안 받고 계속 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언택트에서 수익 창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도 뭐 지니뮤직 그리고 밀리의 서재 좋은 회사다. 지니뮤직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나중에는 뭐 만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도 내년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LNG 수주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동성 화인텍이 보랭제를 하고 있어서 일감이 많아지겠죠. 그런 이제 LNG 이제 액화천연가스를 집어넣으면 좋은 유지를 위해서 보랭제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동성 화인텍은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삼성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 대양전기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회사가 그런 연료전지, 2차 연료전지 쪽에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도 발전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거다. 회사가 10년 동안 박스권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조정을 받고 있죠.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저도 매수를 했고 지금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정도 났는데 더 좋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간다면은 지금 웃으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주도 내년에 좋아질 거고, 서희건설, DL건설, IS동성 이런 업체들 다 좋아질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는 대로 매수하고, 왜냐면 계속 커져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이제 오사트 기업들, 그런 레페사크, 하나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 FST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FST를 제가 8,000원, 6,000원, 7,000원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2018년부터 매수를 했고 2019년에도 매수를 했고 꾸준히 매수를 했고 2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했는데, FST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실적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업체들 또 비메모리 필름을 얘네가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 중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FST 24,000원 주가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결국에는 상승해서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통신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종식이 보인다면은 5G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놀고 있었죠. 쉬고 힘을 많이 뺐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그 지분 가치가 많이 10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분 가치 상승과 5G 테마가 다시 불게 된다면은, 지금은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뭐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 중국 쪽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한다면은 5G 관련 섹터들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국 관련주죠. 다산네트웍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노와이어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래서 이노와이어리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지면은 미국 쪽에 진출을 할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F텍 같은 경우는 얘도 뭐 5G 기지국 관련 통신 안테나 관련주죠. 히알루로산 필러를 이게 2019년 11월부터 요게 이제 그런 뭐 주름 같은데 그 펴주는 필러 같은 겁니다. 그거를 유럽 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50억에서 2년 사이에 80억, 그러니까 한 6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꾸준히 이제 그 매출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뭐 전환사채랑 그리고 이제 블록딜 관련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전환사채도 다 그 전환을 했고, 회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리스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요별 또한 충분히 많기 때문에 회사는 충분히 버틸 거라 생각하고 있고, RF텍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매수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이클이 돌 거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메타버스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전고체 배터리 이수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수소차는 뭐 계속해서 지금 그 인프라를 깔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나중에 투자하면은 주가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가 있을 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남들이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됩니다. 남들이 팔 때 주가 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증거를 들이밀려고 합니다.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 행보할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했는데 다른 기업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른 기업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 기업은 왜 안 올라갈까? 그러면은 계속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의 판단이나 인정이 필요하게 되고,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기사가 계속 나오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제야 믿음이 생기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팔죠. 그럼 또 올라갑니다.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은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요. 예.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건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그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저걸 살려고 했는데 올라가네,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올라가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그냥 빨간색들이 보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처럼 행보도 하고 주가가 하락도 하고 하면서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기다린 거죠. 근데 빨간색이 나고 역시 이게 맞았어 하고 그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팔 때 주가 떨어지고 행보할 때 그때 사고, 남들이 살 때 주가 올랐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투자는 본인의 생활이 윤택함을 좀 주는, 내 생활에 들어와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편리하게 해주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지니뮤직 밀리에서 이제 저한테 편리함을 주는 업체입니다. 9,000원 정도인가? 9,900원인가? 그것만 이제 결제를 하면은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다 볼 수가 있죠. 예. 나한테 이제 편리함을 주는 업체,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카카오 내한테 편리함을 주잖아요. 삼성전자 나한테 편리함 주잖아요. 제가 그 갤럭시를 쓰거든요. 나중에 뭐 친환경 썩는 플라스틱을 페트병 이런 거를 만들면은 그런 거를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애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편리함을 주는 회사가 될 거고, 연구개발하고 있는 현대EP 이런 업체들, 나한테 편리함을 주는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편리함을 주는 업체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암에 걸리신 분들, 그런 질병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편리함을 많이 주니까 뭐 노바렉스 같은 업체들이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고, 인선 UNT도 폐기물을 처리해 주니까 내 인생에 편리함을 주는 거죠. 그쵸?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니까 우리 인생에 편리함을 주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리튬이온 그런 이제 배터리들이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충전 똑같이 해도 더 많이 가고 그런 화재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면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인생에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을 주는 업체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 단기간에 뭔가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주가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무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한때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뭔가 추천을 드리기만 하면 주가 다 올랐었어요. 그게 다 테크니컬한 기술을 넣은 건데,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계속 차트를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기업들을 보면
아직도 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의 실력의 향상이 개선이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퍼포먼스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기업들을 사서 편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투자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테크니컬하게 투자를 했을 때 꾸준히 매주 30%, 40%, 50% 수익이 다 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 팔았던 업체가 위메이드가 10배 갔어요. 10배. 위메이드가. 예. 이런 업체들 뭐 LG화학이 제가 20만원 할 때 사가지고 요거 25만원 할 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만원 갔어요. 100만원. 그 SK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할 때 샀습니다. 14만원인가 할 때 샀는데 지금 100만원이죠. 그런 이제 테크니컬을 통해 가지고 뭐 10%, 20%, 30% 수익 내고 나오니까 10배 가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 바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제가 3, 4년,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을 터득을 해서 꾸준히 이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냈는데 이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서 남들이 안 볼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 섹터가 시장에 부각을 받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파는 게 그게 더 내가 인생이 편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물렸을 때 이걸 물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사라고 하는 거 좀 재미가 없더라도 분산 투자해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섹터별로 다 가지고 가라. 그 기업들이 10배가 갈 만한 기업들 그거를 찾는 거는 기술을 가르쳐 줬잖아요.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R&D 투자. 그리고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R&D 투자가 꾸준히 일어나는 기업들 말해줬잖아요. 대적전자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반도체 다 반도체죠. 왜냐면 지금 가장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 트루윈 하나여로 그래서 SPG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업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지금의 섹터가 뭔가 지금 올라갈 게 뭔가를 보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 되면 또 제주도 갑니다. 제가 2주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은 뭐 100만원 이상 그냥 나가겠죠. 그런 제주도만 3달에 한 번 갑니다. 평균적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주말마다 호캉스를 가요. 꾸준히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이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나면은 그걸 쓴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단타매매만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면은 뭐 매도하고 그것도 딴 데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러면은 결국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장 욜로로 편안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한꺼번에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꾸준히 분할해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매수를 일단은 해야 돼요. 매수를 하고 이게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숫자들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겠죠.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액이 얼마라든지 뭐 이익이 얼마 나는지 현금 흐름이 얼마고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의 시장 평가 대비 그런 실적들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 현황 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원가가 얼마가 나오고 그럼 판매 원가가 높은데 그럼 판가 인상이 이 회사가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판관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기초를 패스를 하고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깔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재무제표 보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확인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나중에도 잘 나올까? 아니면 나중에는 더 잘 나올까? 더 못 나올까? 지금은 적자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개선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회사가 계속 적자고 근데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많이 성장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이템이 나와서 매출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업체들, RFT 이런 업체들 버티고 있잖아요. 5G 통신주, 이노와이어 이런 업체들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파악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떨어지면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양전기공업 제가 매수를 하고 지금 15%인가 빠졌는데 더 좋아요.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박스권에 있었고 그동안 불안기를 계속 겪으면서도 대양전기공업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종목 좀 말씀드리면 단기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 SK증권이 눈에 좀 보입니다. SK증권 뭐 올해도 매출액은 뭐 한 1조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정을 좀 받고, 여기 이제 그 거래량이 한 5천억 들어왔어요. 5천억. 5천억 들어오고 주가를 빼버립니다. 주가를 빼버리죠. 주가를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옵니다. 기관 수급이 한 60일 넘게 들어왔고,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요. 보면은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한 60일 정도 됩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10월 15일이나 10월 18일은 특히나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금융투자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차트도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자, 1봉, 2봉, 3봉, 3개 만들었죠. 3개 만들고, 주가를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때, 남들이 팔 때 같이 파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팔 때 같이 사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변화가 생겼고,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고, 이평선이 벌어졌다가, 다시 모아줍니다. 다시 모아주고, 5천억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외국, 기관과 연기관,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오고,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빨간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단기로는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대건설기계도 단기로 봤을 때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제 기관과 금융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수급이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충분히 이제, 많이 뺐어요. 여기서 이제 회사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이런 뭐 기간에 따라서 들어가고, 뭐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간은 이겨먹겠다, 외국인은 이겨먹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코스피 이상이 안 좋고 코스닥이 안 좋아도 결국에는 성장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10년 동안 장이 2, 3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빠집니다. 근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 뭐 40억짜리가 처음에 400억짜리인가 그랬죠. 예. 4억 불 하던 게 지금 4천억 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4천억짜리가 400조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장이 안 좋고 코스피가 다 빠지면 다 같이 망가져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박스권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뭐 장 전체가 지수가 하락을 할 거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만 투자할 게 아닌데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건데, 그렇죠. 장이 빠지면 주가 곡치 같이 빠지면 더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그걸 힘들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고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